예, 이번 시간에는 2020년 6월 14일 시행한 우연물 산업기사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제1과목 일반 화학이 나오죠. 그래서 문제 1번에 보면 여기 구리줄에다가 불을 달구어서 약 50도 정도의 메탄올에 담그면 요 자극성 냄새가 나는데 요 기체의 명칭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지금 여기 메탄올 CH3OH죠. 자, 여기에다가 여기 구리줄을 갖다가 달궈서 50도씨 메탄올에 담근다고 그랬으니까 바로 산화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메탄올이 산화 반응이 되면 여기서 탈수, 물이 빠지고 HCHO, 포름알데히드가 생기죠. 그래서 이 포름알데히드를 다시 또 산화를 하면은 HCOOH, 포름산, 우리가 개미산이라고도 얘기하는 놈이 바로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탄올이 산화가 되면 포름알데히드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이 1번이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에틸알코올 있죠? C2H5OH. 마찬가지로 이 놈이 산화가 되고 여기서 탈수가 되면 물이 빠지면 CH3CHO 아세트알데히드가 생기죠. 다시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산화가 되면 CH3COOH, 즉 초산 아세틱 애시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놈은 다 1차 알코올이라고 하죠. 즉 OH기가 붙어있는 탄소가 알킬기가 하나인 걸 우리가 1차 알코올이라고 하고, 요 2차 알코올. 자, 2차 알코올은 여러분이 프로필 알코올 한번 보시죠. 프로필 알코올은 CH에 양쪽에 메틸기가 들어가 있죠. 탄소에 OH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C가 3개고, H가 7개. 여기에 OH 있는 것이 바로 프로필 알코올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OH가 붙어있는 이 탄소에 알킬기가 2개 붙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2차 알코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이소프로필 알코올이 이놈이 산화가 되면 CH3CO, CH3 아세톤이 생기고 물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프로필 알코올, 이소프로필 알코올이 산화가 되면 요 아세톤이 생성된다는 거, 요 두 가지 같이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문제 2번 가죠. 자, 문제 2번은 다음과 같은 기체가 일정한 온도에서 반응하고 있을 때 요 ABC가 1몰, 2몰, 4몰이면 평형상수 K 값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봤죠. 자, 이 반응에서 평형상수 요 K는 A는 1몰이니까 그대로 1승이니까 할 필요 없고, B는 3몰이니까 B에 요거 3승이 되는 거죠. 자, 반응 물질 C가 2몰이니까 C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바로 평형상수인데, 요 A가 몇 몰이냐? A가 바로 1몰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1. 그다음 B가 2몰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2. 요거의 3승. 자, C는 4몰이라고 주어 있죠. 4몰의 제곱. 해주면 8분의 16이죠. 그래서 평형상수 K는 2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2번. 다음 3번 가죠. 자, 3번은 기체의 확산 속도는 기체의 밀도, 즉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는 법칙. 이게 바로 요 그레이엄의 기체 확산 속도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요 U2분의 요 U1
요 놈은 요 M1 분자량의 B죠. M1분의 M2죠. 반비례 관계죠. 서로. 여기에 루트 씌워준 거죠. 그래서 이 기체의 요 확산 속도는 요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또 요거는 밀도도 마찬가지죠. 밀도도 D1분의 D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미지의 요 분자량을 갖다 측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법칙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바로 그 답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기체의 확산 속도 법칙은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분자량이 작은 놈이 분자량이 작으면 이 확산 속도는 빠르다는 거죠. 다른 거에 비해서. 즉 분자량이 작을수록 기체의 그 확산 속도는 빠르다는 거 여러분이 같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죠. 다음 4번 가죠. 자, 파장이 가장 짧으면서 요 투과력이 가장 강한 거. 요건 감마선이죠.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또 암기를 해야 될 것이 요 원소의 붕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파 붕괴를 하면은 질량수는 4를 감소하고 원자 번호가 2가 감소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 베타 붕괴하면 질량수는 변함이 없고 원자 번호만 1이 증가가 되죠. 이것도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5번 가죠. 자, 5번은 98% 황산 50g에 H2SO4에 포함된 산소의 원자수를 물어본 거죠. 자, 지금 황산이 98%죠. 요놈이 지금 50g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0% 황산은 몇 g인가?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100% 황산은 얼마냐? 자, 50g에 곱하기 100분의 98이니까 0.98이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이게 바로 49가 나오죠. 그래서 요 100% 황산으로 계산을 하면 이게 49g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황산 49g 중에는 요 산소가 얼마나 있느냐, 요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49g 중에 전체 분자량이 황산이 분자량이 왜 98이죠? 자, 수소가 1이고 요게 2개. 황이 32죠. 산소 16이 4개. 곱하기 4 하면 황산의 요 분자량은 98이 돼요. 이건 아마 암기를 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이렇게 계산하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전체 황산의 분자량 98분에, 자, 산소는 16 곱하기 4 하니까 64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황산 속의 그 산소의 비율은 98대 6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32g이 요놈이 바로 산소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산소의 원자수를 물어본 거예요. 자, 산소가 원자량이 얼마죠? 16이죠. 여기다 g을 붙이면 그람 원자예요. 이게 산소의 1g 원자라고 하는 거죠. 원자량에다가 그람 붙인 걸 우리가 그람 분자라고 그래요. 요 놈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원자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럼 32g이면, 산소 32g이면 원자의 개수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거 대각선으로 곱하면 되겠죠? 결국 X는 16분의 3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죠. 이거 계산하면 이거 1.2니까 12니까 1.2에 10의 24승계가 되는 거죠. 1.2 곱하기 10의 24승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4번이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원자의 개수, 이거 원자, 분자가 아니고 원자의 개수. 그래서 산소, 원자량이 16이죠. 그래서 원자의 개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죠. 그래서 32g, 산소 32g은 원자가 몇 개냐, 이렇게 비율로 여러분이 풀 수가 있는 거죠. 다음 6번 가죠. 자, 6번은 지금 N2, 질소하고 수소하고 산몰하고 반응이 돼가지고 여기 암모니아 2몰이 발생이 되고 발열 반응이 일어난 거죠. 22.1 킬로칼로리의 열이 발생이 된 거죠. 자, 이 생성률을 높이게, 다시 말해서 반응을 이쪽으로 진행을 시키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냐 이 얘기를 물어본 거죠. 자, 우선 여러분 온도 있죠. 자, 온도 관계를 한번 보면은, 자, 온도를 낮추면 이쪽 방향으로, 다시 말해서 발열 반응 쪽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압력이죠. 자, 압력을 높여주면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이유는 몰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지금 이쪽은 몰수가 몇 몰이에요? 여기 1몰이니까 총 4몰이죠. 이쪽은 2몰이죠. 즉 압력을 높이면 몰수가 감소하는 오른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반응 물질, 이 질소의 농도를 높여주면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죠. 다시 말해서 농도가 감소되는 방향. 이놈이 감소되려면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반응의 그 방향을 정하는 데는 온도하고 그다음에 압력, 반응 물질의 농도라는 거 잘 여러분 이건 이해만 하면 돼요. 다음 7번 가죠. 7번은 그래프에 같은 그 어떤 용해도 곡선이 있는데, 자, 80도에서 보시면 용해도가 얼마예요? 100이라는 거죠. 80도에서 용해도가 100. 그다음에 0도씨에서는 용해도가 20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녹아있는 물질, 우리 그걸 용질이라고 하죠. 이놈을 녹이는 물질, 용매로 나눠주고 100을 곱한 것이 용해도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설탕물을 한번 생각하죠. 자, 설탕에다가 물을 넣어서 녹이면 이걸 우리가 설탕물이라고 하죠. 자, 그럼 이 설탕이라는 것은 물에 녹는 물질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용질이라고 하죠. 물에 녹아있는 물질. 자, 물은 녹이는 물질이죠. 이걸 우리가 용매라고 하죠. 설탕물은, 이놈은 설탕하고 물하고 혼합된 용액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용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또 포화용액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포화용액이라는 것은 이 비커 같은 데다가
여기에다가 일정량의 물을 갖다가 채우고 여기에다가 설탕을 넣어서 계속 녹이면 나중에 이 설탕이 여기 더 이상 안 녹고 여기 설탕 1개 정도가 안 녹고 남아있을 때 이걸 우리가 포화용액이라고 그래요. 더 이상 설탕이 녹을 수 없을 정도의 용액이죠. 이걸 우리가 포화용액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이 지금 180도일 때 용해도가 100이라는 거죠. 그래서 용해도 100은 자, 용매의 물질을 우리가 A라고 가정하고요. 용질의 물질도 자, 용매가 A면 물질이 Ag이면 B도 마찬가지로 용질도 A가 되겠죠. 100%니까. 다시 말해서 용매의 무게나 용질의 무게는 서로 같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A로 여러분이 표기해도 되겠죠. 그런데 용해도가 여기 20일 경우 용해도가 20일 때 자, 이 용매는 전혀 변함이 없고 여기에 요걸 100도씨에서는 포화용액이 되었는데 0도씨로 온도를 갖다가 낮추니까 여기에 설탕이 얼마가 석출이 됐다는 거예요. 20g이 석출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용매는 그대로 물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용매는 그대로고 자, 녹아있는 물질은 석출되고 나머지가 녹아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A에서 20이 석출되고 나머지는 녹아있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100이 되겠죠. 저 양쪽을 다 100으로 나눠주면 요거 0.2 이건 A분의 A-2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한 건 서로 같죠. 요거 1분의 2니까 0.2A는 A-20이죠. 뭐가 좀 네, 맞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자, A는 요 놈은 요쪽으로 가고 요 마이너스 20은 이쪽으로 이동이 되면 1A에서 0.2를 빼면 0.8A가 되죠. 요 놈은 20이 되는 거죠. 자, 그럼 A는 25가 되는 거죠. 즉 용매도 25g이고 용질도 25g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용해도가 100일 때 용액이라는 것은 용질하고 용매를 합친 거죠. 여기 용매 25g, 용질 25g 둘 다 합치면 얼마예요? 50g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7번은 여러분이 용해도만 잘 생각하시면 쉽게 이제 풀 수가 있는 문제죠. 다음 8번 가죠. 자, 8번은 1패러데이의 그 전기량으로 물을 전기분해했을 때 생성되는 요 수소기체의 0도씨 1기압에서의 부피, 요 놈을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1패럿의 전기량으로는 1g 당량이 석출이 돼요. 그래서 요 1패러데이라는 것은 1패럿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96,500 쿨롱이죠. 그 다음에 요 1패럿으로 96,500 쿨롱으로 석출할 수 있는 그 전자의 그 개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같이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당량이라는 것은 수소 1g이나 또는 산소 8g과 결합 또는 치환할 수 있는 무게를 우리가 당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당량을 계산하는 공식은요, 오늘 원자가분의 원자량이죠. 그래서 수소 1g 당량은요, 얼마냐? 1g이에요, 1g. 그다음에 산소 1g 당량은 이건 8g이에요. 이건 여러분 꼭 암기하세요. 수소는 1g이 당량이고 산소는 8g이 당량이라는 건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량은 원자가분의 원자량이라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 1패러데이로 1페럿으로 전기량으로 석출시키는 수소의 양은 1g이에요. 수소. 자, 그럼 수소는 1몰이 몇 g이에요, 요건? 2g이죠? 분자량이 2니까. 요놈이 0도씨 1기압에서 22.4L의 부피를 차지하죠. 자, 그럼 여기 수소 얼마가 석출된 거예요? 1g이 석출이 된 거죠. 그럼 이건 몇 리터냐? 당연히 몇 몰이에요? 2분의 1몰이죠. 그 22.4에 2분의 1몰. 당연히 11.2리터가 석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11.2. 2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1페럿으로 변화하는 물질의 양을 보면요. 자, 수소는 석출되는 물질이 수소인데 석출되는 무게는 1g 당량이니까 수소 1g 당량은 1g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놈은 몰수로 하면 0.5몰이죠. 2분의 1몰이에요. 그래서 11.2리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산소는 8g이 석출된다고 그랬죠. 1g 당량이니까. 그래서 8g은 산소가 분자량이 32죠. 32분의 8이니까 4분의 1몰이죠. 그래서 4분의 1몰이니까 22.4에다가 4분의 1몰. 요거 계산하면 5.6리터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황산구리는 얼마가 석출되느냐? 자, 황산구리는 CuSO4죠. 자, 황산구리가 H2SO4죠. 자, SO4는 몇 가예요? 수소 2개하고 결합하죠. 그러니까 이건 2가예요, 2가. 그러면 2가. 그래서 2로 나눠준 거죠. 분자량 63.5를. 아까 얘기했던 당량은 원자량을 원자가로 나눠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황산구리의 원자량의 합은 63.5니까 이걸 2가로 나눠주면 분자량이 아니고 CU죠. CU의 원자량이 63.5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질산은에서 이 질산은 원자량이 108이죠. 자, AgNO3는 몇 가냐? 여러분이 HNO3 요거 수소 하나하고 결합하죠. 그러니까 요거 1가예요, 1가. 그래서 1분의 108이니까 그대로 석출되는 무게가 108이 되는 거죠. 다음 9번 가죠. 자, 9번은 물 200g에다가 A라는 물질 2.9g을 녹인 용액에 어느 점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빙점 강화도죠. 이 빙점 강화도는 어느 점 내린 상수에다가 몰랄 농도를 곱하는데 이 몰랄 농도라는 것은 용질의 무게를 용매의 무게로 나눠주고 요놈을
분자량분에 천해 준 것이 몰랄 농도예요. 여기에다 주어진 값 그대로 갖다 대입하면 되죠. 자, 어느 점 내림 상수가 1.86이라고 주어져 있죠. 단위 보면은 킬로그램, 도씨, 킬로그램 몰이죠. 여기에다가 자, A라는 것은 용질의 무게라고 그랬죠. 그래서 A라는 물질 2.9g을 녹인 거죠. 자, 용매는 몇 g이에요? 용매는 물이니까 200g이죠. 자, 곱하기 1000 나누기 분자량. 이 물질의 분자량은 얼마예요? 58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0.465도씨가 나오죠. 자, 그러면 물의 어느 점은 몇 도예요? 0도씨죠. 0도씨에서 이만큼 내려가는 걸, 그러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0도씨에서 마이너스 0.465도씨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점은 마이너스 0.465.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엔 좀 여기 잘못된 오타가 좀 있는데요. 여기 KF가 아니고 빅정 강화도는 델타 TF로 표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느 점 내림상수는 요거 KF가 되겠죠. 요건 여러분이 오타니까 수정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 10번 가죠. 자, 10번은 다음 물질 중에서 염기성. 자, 1번 보시면 여기 벤젠고리에서 수소 하나 밀어내고 요 아미노기가 들어간 거, 요게 아닐린이죠. 그 다음에 2번은 마찬가지로 벤젠고리에서 수소 하나 밀어내고 니트로기가 들어온 거죠. 이게 뭐예요? 니트로벤젠이죠. 자, 3번은 벤젠고리에서 마찬가지로 수소 하나 밀어내고 이게 OH기, 히드록시가 들어온 거, 이게 페놀이죠. 그다음에 4번은 마찬가지로 벤젠고리에서 수소 하나 밀어내고 COOH, 카르복시기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니트로기, 그다음에 히드록시기, 카르복시기는 다 약산성이에요. 산성은 산성인데 아주 약한 산성이죠. 요 아미노기 들어간 게 이게 염기성이에요. 즉 약알칼리성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1번이 염기성인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아닐린 요거 몇 석유류냐? 3석유류에 해당되는 거고, 니트로벤젠도 3석유류죠. 페놀이나 안식향산, 이거는 비오염물이죠. 다음 11번 가죠. 자, 11번은 표준 환원 전위값이죠. 자, 그러면 이들 반쪽 전지를 짝 지어졌을 때 전지의 요 표준 전위차, 이거 우리가 E0로 표기하는데요. 요 놈은 플러스 극에서 요 표준 환원 전위차에서 마이너스를 해주는데, 요건 마이너스 극에 표준 환원 그 전위값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구리가 이게 2가죠. 즉 남을 전자를 2개를 준 거죠. 그런데 이거를 2개가 모자르니까 전자 몇 개를 2개를 받은 거예요. 여기에 표기한 요거는 전자라는 뜻이에요. 전자 1개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개의 전자를 받아가지고 2개의 전자가 모자르죠. 남을 줬으니까 모자르죠. 그러니까 얘는 양이온 2가죠. 근데 전자 2개를 받아서 중성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니켈도 마찬가지예요. 니켈도 지금 전자 2개가 부족하다 남을 줬기 때문에 양이온으로 변했는데,
마찬가지로 전자 두 개를 받아서 중성이 된 거죠. 그래서 요 표준 전위차는 자, 플러스 극에서 표준 환원 전위 값이 0.34죠. 플러스. 자, 마이너스에 플러스 극의 그 표준 전위차가 마이너스 0.23이죠. 결국 더해줘야 되는 거죠. 또 더하면은 0.57 볼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0.57 플러스가 되는 거죠.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예요. 다음 12번 가죠. 자, 12번은 0.01노르말에 CH3COOH 요거 아세틱 애시드 초산이죠. 이게 전리도가 0.01이면 pH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이 수소 이온 농도는요. 노르말 농도에다가 전리도 값 곱하면 돼요. 자, 그럼 pH는 마이너스 로그 수소 이온 농도죠. 자, 이거 식에 대입하면 노르말 농도가 지금 0.0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 노르말이죠. 자, 전리도도 0.0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그래서 수소 이온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4승이에요. 그래서 대입하면 마이너스 로그 수소 이온 농도 10의 마이너스 4죠. 자, 이거는 요 마이너스 4는 이 앞으로 가야 되겠죠. 계산하면 마이너스에다 곱하기 마이너스 4 로그 요게 10이 되는 거죠. 자, 이걸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니까 4 로그 10이 되는 거죠. 자, 로그 10은 지수함수로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pH는 요 4,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13번 가죠. 자, 13번은 미소 입자가 불규칙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 즉 콜로이드 입자의 불규칙적인 운동을 우리가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3번이 바로 맞는 답이고, 요 틴들 현상이라는 것은 입자가 산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입자의 산란에다가 빛을 갖다가 쏘면 빛이 그 진로의 그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즉 빛의 산란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틴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콜로이드 입자가 산란해서 빛의 진로를 볼 수 있는 현상. 그 다음에 이 브라운 운동은 콜로이드 입자의 불규칙적인 운동. 그 다음에 다이알리시스는 투석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전기 영동은 여러분 직류 전기만 잘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다음 14번 가죠. 자, 14번은 NS2, 그 다음에 NP5, 이런 그 오비탈의 전자 구조를 가지지 않는 것을 갖다가 찾아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K각에는 우리 전자가 K각각 K, L, M, N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여기에는 전자 두 개를 갖다가 가질 수가 있는 거고, L에는 2N의 제곱이니까, 요놈이 궤도가 1번, 여기 2궤도, 3궤도, 4궤도니까 2를 넣으면은 8이죠. 여기 18. 4, 46, 32가 되는 거죠. 자, K각에는, 자, S가 하나죠. 오비탈이. L에는 S하고 P가 되겠죠. 그다음에 M에는 SPD가 되는 거죠. N껍질에는 SPDF가 되는 거죠. 자, 요거는 1번 궤도니까 1S, 여기는 2번 궤도니까 2S, 2P, 여기는 3번 궤도니까 3S, 3P, 3D, 여기는 4S, 4P, 4D, 4F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S에는 두 개밖에 못 들어가죠.
여기 S에 최대 2개, P에는 6개. 여기 S에 2개, P에 6개, D에는 4개 또 늘어났으니까 10개. 자, 여기 S에 2개, P에 6개, D가 10개, F에는 14개. 보시면 이거 다 더하면 32개가 되고, 요거 다 더하면 18개, 여긴 8개, 여긴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들어가는 그 순서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1S부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S, 그 다음에 2P하고 3S2, 3S, 그 다음 들어가는 것이 3P하고 4S죠. 그 다음 이거 OS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OS, OP. 그 다음에 OD, OF, SPD, FG죠. 이런 식으로 좀 전자가 채워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면 요 불소가 원자 번호가 9죠. 자, 9면은 S에 우선 1S2, S에 2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 2S에 들어가죠. 2S2. 자, 그럼 9번이니까 원자가 지금 4개 들어갔으니까 5개가 남죠. 5개는 이 P에 6개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5개가 남으니까 할 수 없이 P에 5개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S2하고 P5가 있는 거니까 맞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C에 염소가 원자 번호가 17번이죠. 자,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 자, 2P에 6개 들어오고 3S에 2개 들어가죠. 그 다음에 3P 6개 들어가죠. 근데 6개가 안 되고 5개가 남으니까 5개만 들어간 거죠. 자, 셀렌 한번 보죠. SE. 원자 번호가 34번이에요. 자, 1S2, 2S2, 2P6, 3S2, 3P6. 자, 3P6까지 하고, 그 다음에 4S2죠. 그 다음에 3D에 10개 들어가고, 4P에 6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4P에 4개밖에 안 남으니까 4개만 들어간 거죠. 즉, 3번이, 요 놈이 답이 되겠네요. 여기 보면 S2는 있는데 P가 4개밖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오비탈의 전자의 그 배치, 이건 여러분이 쉽게 이해만 하면 쉽게 풀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럼 15번 가죠. 자, 15번은 pH가 2인 용액은 pH가 4인 용액과 비교하면 수소이온 농도가 몇 배냐 이거죠. 자, pH가 2라고 하는 것은 수소이온 농도가 얼마라는 거예요? pH는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 농도죠. 자, 요놈의 pH가 2라는 건 요게 10의 마이너스 2승이 돼야 2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pH가 4라고 하면 수소 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는 거죠. 자, 10의 마이너스 2승은 100분의 1이죠. 10의 마이너스 4승은 10,000분의 1이죠. 자, 이 농도가 몇 배? 100배가 더 수소 이온 농도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100배. 요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16번 가죠. 다음 반응에서 환원제로 쓰인 거. 자, 환원제라는 건 수소를 내는 거. 수소를 내보내는 거 있죠. 그러면 산화제는 요놈은 산소를 내보내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 자, MnO2 보면은요. 자, MnO2가 산소를 내보내고 MnCl2가 된 거죠. 자, 그럼 MnO2는 뭐가 돼? 이건 산화가 된 거죠. 즉 산화제로 작용이 된 거죠. 산소를 내보냈으니까. 그 다음에 이 HCl을 보죠. 자, HCl은 수소를 내보낸 거죠. 수소를 내보내고 Cl2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환원제가 된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Cl, HCl,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산소를 방출하면은 산화제, 수소를 방출하면 환원제죠.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풀 수가 있는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이 산화제의 조건하고 그다음에 여기 환원제가 될 수 있는 물질, 그래서 산화제는 산소 내기 쉬운 물질, 수소와 결합하기 쉬운 물질, 전자를 얻기 쉬운 물질, 발생기 산소를 내기 쉬운 물질, 환원제는 수소 내기 쉬운 물질, 산소와 화합하기 쉬운 물질, 전자를 잃기 쉬운 물질, 발생기 수소를 내는 물질이죠. 17번 가죠. 자, 17번은 중성원자가 무엇을 잃으면 양이온이 되는가? 자, 여러분 NA를 한번 보죠. 자, 요놈이 중성이죠? 여기 원자 번호가 11번이에요. 원자량이 여기 23이죠. 자, 요놈을 보면은 전자가 2하고 8이죠. K각에 2개, L각에 8개가 들어가고 1개가 남죠. 이 1개가 남으니까 얘를 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전자 하나 남을 주고 양이온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중성 원자가 무엇을 잃으면 전자 하나를 요걸 잃으면 양이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그래서 금속은 대부분 전자를 다 대부분 하나가 남기 때문에 남을 주죠. 또 K도 하나가 남기 때문에 양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CA는 전자를 2개를 남을 줘요. 그래서 이거 이가 양이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얘는 3개죠. 전자 3개가 남을 줘요. 그래서 양이온 3가. 그래서 대부분 이 금속은 양이온이고요. 남한테 전자를 주고, 비금속은 전자를 받기 때문에 이걸 다 음이온이라고 하는 거죠. 다음 18번 가죠. 자, 2차 알코올을 산화시키면 얻어지고 또 환원성이 없는 물질을 찾아내라는 거죠. 자, 2차 알코올. 자, 2차 알코올 여러분이 그 이소프로필 알코올 있죠? IPA라고 하는 거. 이소프로필 알코올. 자, 이소프로필 알코올은요, CH고, 이쪽에 메틸기 들어가고, 이쪽에 메틸기 들어가죠. 여기에 OH기 들어간 거죠. 자, 요게 알킬기죠. 레디칼. 이쪽도 알킬기죠. 자, 보시면, OH하고 요 결합된 탄소가 알킬기 몇 개하고 결합이 된 거예요? 2개하고 결합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2차 알코올이라고 하는 거예요. OH기에 붙은 이 탄소가 알킬기를 여기 3개를 갖다가 보유하고 있으면 3차 알코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소프로필 알코올 C3H7OH죠. 자, 요 놈이 아까 구조식이 요게 CH3 CH에 CH3OH가 있었죠. 이게 산화가 되면은요,
여기에 요 H하고 OH 요게 빠지면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빠지고 이렇게 요 산소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CH3 CO CH3가 되죠. 여기 산소가 들어가니까 뒤에 H2O가 빠지는 거죠. 이게 뭐예요? 디메틸 케톤 또는 이거 우리가 아세톤이라고 하는 거죠. 사류의 1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차 알코올을 산화시켜서 얻어지는 게 바로 아세톤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자, 2번은 뭐예요? 이건 디에틸 에테르죠. 디에틸 에테르. 이건 특수인화물. 자, 3번은 이건 메틸 알코올이죠. 4번은 CH3. 요거는 D. CH3가 두 개죠. 그래서 D. 이게 메틸기죠. 디메틸 에테르라고 하는 거. 이것도 특수인화물에 해당이 되죠. 다음 19번 가죠. 자, 19번은 디에틸 에테르. C2H5. 이게 에틸기죠. D니까 두 개라는 거예요. 가운데 산소 하나 있는 거. 자, 우리 어떤 레디칼에 가운데 산소 있고 다른 어떤 레디칼. 이걸 우리가 에테르라고 하죠. 에테르. 그래서 여기 지금 디에틸 에테르. D라는 것은 두 개예요. 그 다음에 에틸. 에테르라는 거죠. 그래서 D는 여기. 자, 에틸은 요게 에틸기죠. D는 두 개. 가운데 산소가 있는 게 에테르기죠. 자, 요 놈이 진한 항산의 혼합물을 가열해서 제조할 수 있는데 무슨 반응이라고 하느냐. 요거는 만들려면 에틸알코올 있죠. C2H5OH. 요 놈 두 개. 두 개를 갖다가 진한 항산 H2SO4를 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황산은요. 진한 항산이니까 C를 넣어요. 콩크. 콘클루전이 진한 뜻이거든요. 요거는 진한 황산. 그다음에 여기 D라고 쓴 거 있죠. DH2SO4. 요거는 묽은 황산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진한 황산을 가하는 이유는 요거는 탈수, 물 분자를 빼내는데 사용되는 게 진한 황산이에요. 그래서 진한 황산을 넣으면 여기서 물이 빠지죠. 여기 보시면 요 H하고 이쪽에 OH 있죠. 요놈하고 빠지면 H2O가 되는 거죠. 그럼 가운데 요거는 여기 C2H5하고 가운데 산소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C2H5 결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 분자는 빠지는 거죠. 얘는 황산에 의해서 흡수가 되는 거죠. 요게 바로 디에틸 에테르죠. 이러한 반응, 즉 작은 분자 두 개가 결합을 해서 큰 분자가 되는 거. 요걸 우리가 축합 반응이라고 그래. 축합 반응. 그래서 맞는 답,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에틸알코올, 작은 그 분자량 두 개가 결합을 해서 큰 분자량이 되는 한 가지 물질을 만들고 여기 물이 생성되는 거죠. 다음 20번 가죠. 자, 금속 원소를 반응성이 큰 순서로 나열한 거. 자, 보시면은 우리 이쪽을 주기율표에 보면은 이쪽을 우리가 족이라고 하죠. 이쪽을 우리가 죽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리튬, 여기 수소부터 나가죠. 수, 헬륨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 리튬. 그 다음이 나트륨 들어가죠. 그 다음 칼륨 들어가죠. 이 세 개만 여러분이 자주 접하는 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리튬은 요거 원자 번호가 여기 3번이에요. 3번.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번이죠. 칼륨은 원자 번호가 19번이에요. 즉 가전자가 다 1이죠. 그래서 지금 원자량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여기서 지금 반응성이죠. 반응성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커져요. 다시 말해서 원자량이 클수록,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큰 것부터 나열한 거니까 작은 거는 요 리튬이 가장 작죠. 자, 리튬이 가장, 여기 Li죠. 자, 그럼 4번, 3번, 1번, 셋 중에 하나 답이 되죠. 2번 고르는 사람은 바보죠. 리튬이 가장 작은 거죠. 그 다음이 뭐예요? 리튬 다음에 나트륨이죠. 리튬 다음에 나트륨 있는 거 여기 있네요. 리튬,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1번이 금방 답이라는 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금속에, 이거 다 금속이죠, 금속. 리튬, 나트륨, 칼륨, 그 다음에 세슘, 루비듐하고 뭐 세슘 다 나오는데, 세슘이 아니고 CS, 이건 잘 접하지 않는 거라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더 커지는 거죠. 즉 원자 번호가 커지면서 반응성이 커진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예, CS 이게 바로 세슘 맞네요. 세슘이고, 예, RB가 이게 루비듐.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